안녕하십니까. 정키호테의 정은교입니다. 말씀을 나누기 전에 참 슬프다고 그럴까 그런 소식이 있네요. 조선경제 18일자입니다. 미국의 그 제이시펜이라고 아주 오래된 100년 넘은 백화점이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. 제이시펜이는 저도 만하튼에 있을 때 가봤는데 참 어마어마한 백화점입니다. 이게 이제 파산 신청을 했고, 또 가보진 못했는데 마커스라고 그래서 텍사스 얘긴 들었습니다. 텍사스에 있는 그 백화점도 이제 파산 신청을 했고, 유럽도 독일, 프랑스 할 거 없이 전부 다 파산 신청을 했군요. 이게 전부 그 코로나 여파입니다. 또 같은 날짜 그 파이낸셜 타임스가 그 무관중 축구 경기 하는 거를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. 선수들이 관중이 박수치고 환호 치는 것처럼 칠 때처럼 신이 나서 움직일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. 또 미국의 그 연방준비제도 그 의장이라고 그러나요? 미국의 그 경제 회복이 2021년 말, 내년 말까지는 어려울 거다.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.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됐네요. 그리고 US 푸드뱅크, 그러니까 jobless, 직업 없는 사람들이 확 늘어나니까 그 노숙자한테 밥 먹여주는 푸드뱅크가 그 늘어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음식 조달하는데 꽤 애를 먹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. 보통 제가 보니까 아침 10시쯤 되면 이렇게 샌드위치를 나눠주고 그러는데 저는 한 40-50명 있는 걸 한번 봤습니다. 몇 번 옛날에. 근데 지금은 그게 몇백 명, 몇천 명으로 늘어나니까 이거 참 조달하기도 쉽지 않죠. 또 이 코로나에 걸려서 병상에 누워 있는 친지를 이 얼굴 마주 못대고 그냥 유리창을 통해서 그 위로해주고 있는 가족들 사진도 파이낸셜 타임스가 싣고 있군요. 처음에는 초기 증세는 플루, 이 감기 같이 느끼는데 실상 그 증세가 굉장히 들어가면 굉장히 아프다 그럽니다.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기 아주 굉장히 조선일보 같은 날짜에 18일자에 아주 재미있는 기사가 있습니다. 이청훈 출입국 관리 공무원, 출입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이 쓰신 글인데 이 사진을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카나다 여권에 들어있는 조그만 사진입니다. 이 사진의 주인공을 소개했군요. 이 주인공이 1958년에서 81년에 죽었으니까 23살이 돼서 죽었는데 암으로 왼쪽 다리를 절단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걸 이렇게 의족을 하고 5달 동안 암 모금을 하기 위해서 무려 5,400km를 달리는 그런 사진이 카나다 여권에 들어있다고 합니다. 참 의지의 인간을 보니까 이런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이 어려운 시대에 지희들한테 다소간 위안과 용기를 심어주는 그런 사진입니다. 이 글을 쓰시고 신문에 게재를 하신 이 출입국 관리의 소에 근무하시는 이정훈님께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. 아주 재미있는 광고가 났어요. 한겨레 신문에. 이 보시면은 2차 대전이 끝나고 만하탄에서
군인들이 행진을 할 때 그 행진하는 군인 중에 하나가 내려와서 그 연도에서 환영해주는 여자와 즉석에서 껴안고 키스를 하는 유명한 사진입니다. 이게 아마 보신 분이 많으실 텐데, 여기에 보면은 차 선전이 돼 있어요. 이게 현대차입니다. 현대차가 참 기발한 선전을 했네요. 지금 해외에 수출이 거의 막혀서 제로 상태인데, 현대가 이런 그 아주 기막힌 사진에 이렇게 그 포토샵이라고 그럽니까? 뭐 하여튼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기막힌 명장면, 역사에 남는 명장면에 자기 차를 싹 끼워 넣어서 이런 멋진 선전을 했습니다. 또 한겨레가 그 지난 19일에 조선시대에도 코로나 같은 그런 괴질이 있었는데 그게 이상기후 때 창궐했다. 그래서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은 전염병이 1,500건쯤 생겼는데 기근, 홍수 뭐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게 677건, 반이네요. 700건 되고 이상기후, 식량난 등 이런 재난으로 인해서 생긴 게 나머지다. 그래서 현대사회는 하여튼 기후변화 또 이런 감염병이 숲이 파괴됨으로써 생긴 거다. 숲이 파괴되니까 그 야생동물이 숲에서 먹을 게 부족하니까 자연히 이제 인간이 쪽으로 가까이 오는 거죠. 먹을 걸 찾아서. 따라서 그 야생동물 속에 숨어있는 숙주, 야생동물의 기생을 하던 그 바이러스나 그런 그 박테리아 같은 병균이 인간에게 옮겨져서 이런 병이 많이 생기고 있다. 또 온난화 때문에 남극, 북극에 빙하가 녹으면서 그 속에 들어있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달되고 있다. 그런 기사를 한겨레가 실었습니다. 공포스러운 기사입니다. 하지만 저희가 더욱더 이걸 계기로 해서 자연을 잘 보호하고 숲도 특히 숲을 잘 보호해야 되겠다는 경각심을 지역에 심어주고 있는 좋은 기사입니다. 오늘은 좀 낡은 단어, 가훈이라고 그러죠. 가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참 쉽지 않은 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. 뭐 우선 이걸 가훈 그러면 벌써 입에 올리자마자 저 꼰대야 그런 오명을 뒤집었을 확률이 많잖아요. 또 요새 세태가 결혼하지 않아도 하등 흉될 것도 없고 또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그렇게 많이 갖지도 않는데 또 자녀가 있어야만 이 가훈이 필요한데 뭐 참 쉽게 말해서 이 현재성이 없는 고리타분한 인상을 주는 단어죠. 자칫 이 청취자를 늘리는 데도 이게 역행을 하기 쉬운 주제입니다. 더구나 이제 많은 가정이 자녀를 하나나 둘을 간신히 낳아서 키우시는데 이 67씩 뭐 지인은 열을 낳으셨습니다만 지 어머니는 10명 그렇게 낳아서 키우던 시대에 애들을 가르쳐기 위한 그 가정교육 이걸 뭐 집집마다 다르고 또 사람마다 다르고 그런데 이걸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훈 거라면은 철저하게 이제 내만의 스타일인데 우리 가정만의 스타일 이걸 여러 사람한테 가훈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게 좀 적절한지 좀 의문도 들었습니다. 근데 우리 같이 일하시는 지팀 황 PD가 언젠가 지나는 말로 이게 자녀 교육이나 가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건 뭘 어떻게 시도를 해야 될지 아이디어가 신통치 않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역으로 생각해서 애가 적으니까 더욱더 정성을 들여서 키울 수 있는 측면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옛날에는 뭐 그냥 밥만 먹여서 그냥 냅두면은 지네들이 알아서 그냥 하도 애들이 많으니까 지네들이 알아서 근데 지금 애가 적으니까 아주 정성을 쏟아야 되잖아요. 그러면 더욱더 잘 가르쳐야 되겠구나
애들이 많을 땐 물리적으로 뭐 옷도 여러 번 사줘야 되니까 자주 못 사주고, 먹이는 것도 입이 많으니까 많이 못 먹이고, 요새는 애가 하나니까 그냥 온갖 정성을 다 쏟을 수가 있죠. 그렇지만 요새는 또 교육만 하는 그 교육 방송도 있고, 뭐 수많은 청소년 프로그램, 방송 프로그램이나 신문 기사도 있고, 책도 많고, 또 학원도 많고, 또 학교 교육이 얼마나 좋습니까? 20명 남짓, 60명, 80명 놓고 가르치는 교실 대신에 20명 남짓 놓고 가르쳐 주는데, 그런 환경에서 제가 가훈 뭐 그래봐야 이게 맥혀 들어갈까 의문이 들었지만, 동물들도 이제 젖을 물리고부터 짧게는 몇 달, 길게는 몇 년을 같이 독립적으로 살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. 어미개가. 사람도 애 키우는 걸 외부에만 맡겨서 키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? 부모가 해야 될 게 있죠. 기본적으로. 먹고 사는 그 생존 방법을 동물들처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,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어떤 형태로 생활하느냐, 이것도 참 인간으로서의 덕목을 배우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인간은 그 본능만 충족시키지 않는 덕목도 가르치는 그런 존재니까 그런 덕목도 배워야 된다. 이 덕목이 즉 동물과 다르게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덕목이 없으면은 뒤에서 손가락질을 받죠. 근데 이 덕목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거는 학교도 아니고 방송도 아니고 책도 아니고 오직 부모만이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. 부모가 이제 흠이 없어야 되겠죠, 물론. 그래서 필요했던 게 가훈입니다. 그렇게 볼 때 가훈이란 말이 썩 고리타분한 것만은 아니라 그런 점을 조금은 이해가 가셨을 줄 믿습니다. 사람은 이제 성장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학교도 다니고 듣고 배우고 지혜와 지식을 계속 수혈을 받습니다. 그래서 스스로 위대한 존재가 된 거죠. 동물계에서 만물의 영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? 그게 동물계와 인간계의 다른 특징입니다. 사람이 예를 들어서 70세까지 활동을 활발히 한다고 가정할 때 교육기간이 무려 25년이면 3분의 1 이상을 배움에 투자를 합니다. 어마어마한 기간이죠. 글쎄 코끼리는 어떤지 모르겠어요. 80년 산다고 그러는데 몇 년이나 가리키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렇게 25년 교육이 했다고 해서 끝납니까? 뭐 완전해지나요? 역시 아니죠. 나머지 시간도 계속해서 배웁니다. 직장에서는 뭐 직무교육도 시키고 또 뭐 이 구청이나 뭐 동에 뭐라고 그럽니까?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슨 평생교육도 시키고 취미도 가르치고 또 노년층은 이제 컴퓨터도 또 가르치잖아요. 교육은 뭐 한두 끝도 없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환갑에 철난다는 말이 있는데 거기서 모든 배움이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거 말 자체를 자세히 따져보면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운다는 말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. 이런 배움의 그 밑바탕이 부모로부터의 가르침에서 시작이 됩니다. 쭉 연결되는 거죠. 이렇게 그 죽을 때까지 배우고 하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? 부모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. 연결되는 거죠. 내가 이제 우리 부모의 자식인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제가 자식을 낳고 또 그 자식을 부모한테 배운 그대로 물려주는 겁니다. 배움의 연속이죠. 낳고 기르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배움의 연속입니다. 이 점에서는 동물과 똑같습니다. 근데 이제 동물과 다른 점은 지가 좀 고급스러운 배움, 즉 가훈이라는 것을 추가한 것뿐입니다. 뭐 개가 가훈이 있습니까? 영민하다 그러면 개가 가훈이 있겠어요? 코끼리가 있겠습니까? 없죠.
가장 중요한 건 의식하든 못하든 여러분이 이미 가훈이라는 걸 집에서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생각을 해보세요. 뭐 먹지 마라. 이건 좋지 않으니까 너무 많이 먹지 마라. 누군 사귀지 말라. 이거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? 이게 정리된 말이나 글로 나와 있지 않다 뿐이지 가정의 교육입니다. 즉 가훈입니다. 지루하시죠? 제가 샘플로 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서양에서 가정교육은 식탁에서 시작됩니다. 식탁 예절. 접시에 들어간 음식을 남겨서 먹다가 이건 상상하기도 힘듭니다. 말이 안 되죠. 어머니가 준비한 음식을 타박해?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다. 서양에서는. 그게 가정교육의 기본입니다. 굶기거나 방에 가둡니다. 심지어 외출금지, 방에 뭐 몇 시까지 나오지 마 이렇게 벌을 줍니다. 얕짤 없습니다. 인정사정 없습니다. 엄하게 그 식탁에서 길든 애들이 식당에서도 얌전해지죠. 꼼짝 못합니다. 아이들이 뛰고 장난치면 식당 주인이 내쫓아버립니다. 뭐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죠. 한국 사람, 중국 사람, 동양계 사람들이 그런 험한 꼴을 많이 당합니다. 그런데도 일본인들은 좀처럼 그런 험한 꼴을 잘 안 당해요. 일본인들이 아마 조금 더 지희보다 엄한 것 같습니다. 제가 자녀가 7인데 열이 나서 이제 셋을 어렸을 때 잃고 지희 어머님이 7을 기르셨는데 지희 아버지는 뭐 의사셨습니다. 조그만 병원을 하시는 의사셨고 평소에는 말씀도 별로 없고 그랬는데 식탁에서만은 굉장히 정중하셨습니다. 지희 아버님은 하도 깔끔하게 식사를 해서 저희도 밥을 남기거나 음식을 남겨서 버리는 일이 없습니다. 반찬 투정 감히 뭐 상상도 못했습니다. 저 지희들은 아들이 5이라 이제 아버님이 아들 5을 같이 항상 식사를 하시는데 그때는 쌀에 돌도 많고 쥐똥도 많고 뭐 그랬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키로 이제 쌀을 걸러서 밥을 해도 이제 돌이 나와요. 제가 하고 어저적하고 돌을 씹으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옆에 있는 신문지에 이렇게 찢어서 밥을 뱉으려고 그러면 지 아버님이 다른 아들한테는 안 그러시고 저한테 얘 이놈아 이리래 그러고 입을 대고 그 밥을 집어서 삼키셨어요. 그걸 아마 초등학교 제가 6학년 아버지 슬하를 떠나서 서울로 중학교를 갈 때까지 그렇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. 그때는 사실 곡식이 귀하긴 귀했죠. 근데 저는 그때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. 한참 후 제가 애를 키우고 또 지 아버님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한 알의 쌀도 남기지 않도록 알아듣든 말든 밥알을 남기지 마라 이렇게 일깨워 주었습니다. 전 입에 지 아버지처럼 입을 대고 받아 먹지는 못했습니다만 밥이 앞에 놓이기까지 제가 이제 주절주절 설명을 했죠. 6살, 4살짜리가 뭐 알아듣겠어요. 그렇지만 자주 했습니다. 야, 농부가 이게 씨를 뿌리고 하늘이 햇빛을 주고 비를 내려서 그래서 싹이 트면은 농부가 나가서 풀 뽑고 물이 부족하면 물도 내야 되고 추수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게 가을에 한 알에 쌀이 되는데 이게 그렇다고 우리 집 쌀이냐. 내가 더 자고 싶어도 참고 나가서 회사에 나가서 왕창 깨지면서도 월급을 받아야 쌀이 되지. 그게 우리 집 쌀이 비로소 됐어. 그렇다고 이게 밥이 되느냐 이거야. 니네 어머니가 몸이 찌뿌르도 해도 일어나서 밥을 지어서 상에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걸 니네들이 허투루 한 알 버리면 되냐? 안 되지. 그러니까 흘리지 말고 깨끗이 먹어라. 이제 뭐 그런 내용입니다. 제 아들이 초등학교를 거쳐서 중학을 졸업할 때까지 저희 집 가훈이 곡식을 중히 알자였습니다. 곡식을 중히 알자. 그렇다고 그걸 제가 이렇게 써서 뭐 벽에 붙이고 그런 유치한 짓은 안 했습니다만
참 요즘 세월에 비추어 보면은 참 맞지 않는 컨셉이죠. 국식을 중리할 자. 지금은 뭐 그런 개념이 잘 믿겨 들어가겠어요. 지 아들이 그래서 가끔 뭐 외국에 있어서 자주 보지 못합니다만은 가서 그 애들 셋을 놓고 부부가 식사할 때 제가 조인해서 보면은 아주 식탁이 깨끗합니다. 그래서 이게 역시 옛날에 가르친 보람이 있구나. 또 그 애들도 그걸 받아서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. 요새는 뭐 외식할 기회도 많고 집에서 조리를 하더라도 대충 이렇게 그 간편식품 사다가 끓여서 양념 조금 더 보태서 이렇게 내놓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? 그렇지만 이렇게 곡식을 중하게 여기는 습관은 돈의 문제뿐이 아니고 자연의 섭리를 알게 해주는 기본 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. 이 기본 원리를 깨닫는 것, 이것이 올바른 가정교육의 첫걸음, 이게 기본이다고 믿습니다. 그래서 두서없이 이 낡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